만약 반려견을 입양하겠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절대 저처럼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를 입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의 아픔과 후회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반려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죽음과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반려견까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별한다는 것이 100% 진리임에도 평소에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죠. 특히 인간보다 빠르게 나이가 드는 반려견은 대부분 주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첫 강아지도 불과 10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이고 또 평소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또 제가 한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이 슬프겠죠.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슬픔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첫 강아지가 저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드는지 아세요?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런데 사실 미안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아지를 입양했고 또 잘 모르면서 키우고 그래서 일찍 떠나보낸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늘 따라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에서는 현생의 사람 중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후세계에서의 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정이에요. 단 현생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후세계에서의 저도 사라지죠. 갑자기 뜬금없는 영화 얘기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사랑하는 반려견을 다시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친구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견들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라는 것으로 저희를 떠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떠나고 나면 미안한 마음과 보고픈 마음이 정말 클 거예요. 보고픈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미안한 마음은 남기지 맙시다. 그래서 반려견과 현재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 더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어떤 것이 현재의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첫 번째로 강아지 입양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친구들을 1년, 2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길면 20년까지 내가 이 친구들을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취업, 결혼, 출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가 이 친구에게도 아픔과 스트레스가 됐겠죠. 지금 저의 초등학교 아들이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저를 조릅니다. 자기가 다 하겠대요. 자기가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씻기고 다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 너가 군대를 가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제야 아이는 내가 반려견을 키우게 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단순히 함께 오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재도 그렇고 20년 뒤에도 그럴 여건이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우리 이쁜 반려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결코 후회가 남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혹은 지금 현재 아이의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을 우리가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목적은 아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까지도 스스로 산책하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편안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른 나이에 떠나보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년에 암 같은 질병을 겪다가 고통스럽게 아파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친구를 떠나보내신 분들, 그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이런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매우 큰 상실과 아픔이기 때문에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의사에게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펠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아픔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픔이라는 것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나 역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연에 많은 위로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려견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떠날 것이고,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입양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내가 그럴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미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아이의 건강에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 우리 반려견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 드릴 테니 반려견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곳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가 평소에 꺼리는 이야기고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우리는 현재에서 지금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항상 언젠가는 이별이 다가오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핸드폰 잠깐 덮어두고 우리 아이의 눈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지금까지 언노운 독이었습니다.